지금 반도체 주가가 꼭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온 증권가 초대형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삼성전자 50만원, SK하이닉스 35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가 떴습니다. 왜 지금이 정점이 아닌지 5초 만에 증명해드립니다. 삼성증권 택팀 이종욱 김경빈 애널리스트의 60장짜리 리포트를 정리해서 같이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12,000포인트로 제시했네요. 주가 수익 비율은 8배로 보수적으로 적용했고요. 얼마가 정점일지 여러분은 예측이 되시나요?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머니 노회푼입니다. 좋은 정보 제작을 위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반도체 투자 지형도를 통째로 바꿀 역대급 리포트를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하반기 메모리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게 지속기간 게임입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가 급등하면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금이 꼭대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죠. 하지만 삼성증권 테크팀에서 나온 이번 초대형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0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최근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올해 2분기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죠.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도대체 왜 증권가에서는 이 두 기업의 가치를 이토록 높게 재평가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콕 집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변곡점을 짚어줍니다. 과거 반도체 주가는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가격이 꺾이면 폭락하는 단순한 가격 주기 산업이었죠. 하지만 이번 주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변곡점은 반도체 가격의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되는 바로 지금 2026년 2분기입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주춤하는 것을 보고 조정이 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인 조정이자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하는 매수 기회라고 명확히 조언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변곡점은 2027년 2분기입니다. 이때는 주요 기업들의 신규 반도체 공장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기는 단순한 가격 등락이 아니라 이익의 지속기간 증가, 반도체 공장 경제성의 레벨업, 그리고 메모리의 솔루션 사업화라는 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변곡점이 오더라도 주가가 과거처럼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간과 폭이 훨씬 길고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치 재평가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까요? 다음 단락에서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가치 재평가는 총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익 지속 기간의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디램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이 언제 가격이 폭락할까? 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상승세가 생각보다 오래가는데? 라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는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수년 단위의 거대한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정점 이익을 내더라도 그 이익이 1년 가느냐 3년 이상 가느냐에 따라 기업의 현재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장 경제성의 레벨업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지어놓은 공장과 클린룸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자본 수익률을 더 오래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버는 공장의 가치가 올라갔으니 당연히 장부 가치 대비 주가 배수도 새롭게 평가받아야 마땅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반도체가 단순한 범용 부품을 넘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 솔루션 사업으로 진화하는 단계입니다. 경쟁의 핵심이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에서 얼마나 뛰어난 품질을 내느냐로 이동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1단계와 2단계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익이 길게 갈 것이라는 점은 조금씩 깨닫고 있지만 공장의 희소 가치는 아직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의 독특한 성격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수요의 변화를 다룹니다. 과거의 반도체 수요는 스마트폰 신제품이나 개인용 컴퓨터 교체 주기처럼 최종 소비재의 유행에 좌우되었습니다. 제품이 안 팔리거나 채널 재고가 쌓이면 반도체 주기도 바로 끝났죠. 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제품 유행이 아니라 산업 기반 시설을 짓는 빌드아웃 과정입니다. 거대한 연산 장치 GPU 클러스터와 전력,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리고 메모리가 한꺼번에 묶여 수년 단위의 용량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인공지능 선두 기업들의 기업 공개 움직임은 이 주기를 더 연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미래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구글의 인공지능 토큰 처리량은 분당 160억 개를 돌파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비하는 연산 비용은 고스란히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대역폭 메모리와 디램 수요로 전이됩니다. 자본시장과 결합된 인공지능 투자가 반도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수요가 이렇게 든든한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공급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이 이번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수요의 변화를 다룹니다. 과거의 반도체 수요는 스마트폰 신제품이나 개인용 컴퓨터 교체 주기처럼 최종 소비재의 유행에 좌우되었습니다. 제품이 안 팔리거나 채널 재고가 쌓이면 반도체 주기도 바로 끝났죠. 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제품 유행이 아니라 산업 기반 시설을 짓는 빌드아웃 과정입니다. 거대한 연산 장치 GPU 클러스터와 전력,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리고 메모리가 한꺼번에 묶여 수년 단위의 용량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인공지능 선두 기업들의 기업 공개 움직임은 이 주기를 더 연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미래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구글의 인공지능 토큰 처리량은 분당 160억 개를 돌파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비하는 연산 비용은 고스란히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대역폭 메모리와 디램 수요로 전이됩니다. 자본시장과 결합된 인공지능 투자가 반도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수요가 이렇게 든든한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공급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이 이번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왜 공급 부족이 풀리기 힘든지 그 본질적인 원인인 HBM의 웨이퍼 생산량 손실 문제를 파헤칩니다. HBM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 마이크론 모두 사활을 걸고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술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위해 HBM 공급을 절대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HBM이 일반 서버용 디램에 비해 웨이퍼 한 장에서 건질 수 있는 유효 피트 생산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다이 사이즈 자체가 훨씬 큰데다가 TSV 척층, 패키징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HBM4로 갈수록 이 생산량 손실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현재 메모리 3사가 늘리는 신규 웨이퍼 공장 증가분의 무려 70%가 이 HBM 생산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범용 디램에 할당되는 웨이퍼 증가율은 연간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 인프라를 채우기 위한 장기 디램 수요 증가율은 22% 수준인데 공급 성장은 5%에 묶여 있으니 수학적으로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수요는 인공지능 때문에 길어졌고 공급은 HBM 때문에 둔해졌다는 분석이 현재 반도체 주기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계약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단락의 주제는 바로 장기 공급 계약의 확산입니다. 반도체 부족 환경에서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메모리 기업들과 3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기 계약은 불황을 대비해 고정가로 묶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객사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가격의 하방은 막아주고 시세가 오르면 상방은 열어주는 형태의 가격 옵션 계약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기 계약이 확산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마침내 반도체 이익을 1년짜리 단기 정점 실적이 아니라 2028년까지 이어질 장기 이익 흐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한 고객들은 남은 유통시장에서 더 얇아진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하므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전체 평균 판매 가격은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장기 공급 계약은 메모리 업황 주기의 가시성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장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락에서는 메모리 산업의 궁극적인 진화 방향인 솔루션 사업화를 보여줍니다. 앞서 제가 지금의 메모리 기업들이 2016년에 TSMC와 닮아있다고 말씀드렸죠. 2016년 당시 TSMC는 하이퍼스케일러 수요와 선단 공정 과정,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을 선보이며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해 엄청난 가치 재평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딱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는 단순히 규격만 맞추는 표준 부품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대역폭과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맞춤형 솔루션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양산될 HBM4부터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변화가 생깁니다. 베이스 다이의 단순 메모리 버퍼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4나노 고급 미세 로직 공정이 적용됩니다. 고객 아키텍처와 공동 개발하는 설계 종속적 메모리의 첫 사례입니다. 메모리 내부에서 직접 연산까지 수행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PIM, 낸드와 디램 사이에서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는 HBF,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 메모리를 확장하고 공유하는 CXL 기술까지 대거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원가 싸움만 하던 저장장치 제조업이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지향적 기술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삼성증권에서는 메모리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를 최선호 주타프픽로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50만원,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 350만원을 제시한 배경에는 디램 2개 지속성이 2028년까지 연장되었다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원픽으로 꼽는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때 범용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가격 탄력을 가장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장의 우려를 딛고 진행되는 HBM 점유율 확대 추격과 함께 공장 가치 재평가, 그리고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이익의 높이는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이익이 2028년까지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지속 기간과 공장의 희소 가치는 아직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조정이 올 때마다 적극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삼성전자 50만원, 하이닉스 350만원이라는 목표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분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